84세 한명자 어르신은 10년 넘게 치과에 가지 않아도 충치 하나 없이 살고 계십니다. 최근엔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았고 예전에는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던 분인데 이젠 그런 증상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더 또렷해지고 치과에선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잇몸은 처음 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비싼 치료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바로 집에 있는 소금 한 스푼이 전부였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에 소금을 타서 하루에 2번 가글을 했을 뿐인데 입안 건강은 물론이고 감기나 비염까지 좋아졌다는 분들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40년 넘게 진료를 이어온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세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환자분들의 변화와 그분들이 매일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 하나, 소금물 가글이 왜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과학적으로도 설득력 있는 건강법인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6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건강한 습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이 사소한 습관 하나로 인생이 바뀐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4세 박정임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목이 칼칼해지고 감기에 걸려 병원을 자주 오가시던 분이었습니다. 항상 약을 드시고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증상이 반복되기를 수년간 이어오셨죠. 어느 날 진료 중에 저에게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약만 먹으며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에 저는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넣어서 각을 한번 해보세요. 며칠 뒤 다시 오신 어르신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하게 목이 따끔할 듯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목이 개운해요. 그 후로 박 어르신은 2년 넘게 감기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변화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소금물은 인체체액과 유사한 0.9% 농도로 희석되면 삼투압 작용을 통해 점막의 부종을 줄이고 염증 성분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하는 가글은 수면 중에 입안에 증식한 유해균을 제거하고 밤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건조해진 입안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건강정보 매체나 의료 포털에서도 소금물 가글이 감기, 초기 완화, 인후염 예방, 구강염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자주 소개됩니다. 하지만 효과는 단지 목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입안은 하루에도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들끓는 공간입니다. 특히 단 음식을 즐기거나 칫솔질을 소홀히 하면 충치균이 빠르게 증식하게 되죠. 그런데 소금물은 입속 산도를 중화시켜 충치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치과 위생 관련 학회지에서도 구강, 내산도 조절이 충치 예방의 핵심이라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금물 가글은 면역세포가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점막 보호와 침 분비 촉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점은 특히 고령자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약화되면서 입속이 마르고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소금물 가글을 습관화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기가 안 걸려요. 아침에 입냄새가 줄었어요. 치과 갈 일이 줄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요. 다만 아무 소금이나 무작정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 미지근한 물에 잘 녹여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짜면 점막을 자극하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생리식 염수를 활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무보존재 생리식 염수는 위생적이고 간편해서 바쁜 현대인에게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입속을 씻는 그 몇 초가 수십만 원의 병원비와 수개월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를 증명해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저는 오늘도 이 간단한 습관을 많은 분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입속세균이 단순히 구강 문제를 넘어서 몸 전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 중 저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입안이 좀 안 좋아도 뭐 큰 병까지 되겠어요. 충치나 잇몸 문제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사례 하나를 떠올립니다. 68세 조정식 씨는 오랫동안 진료를 받으시던 환자였어요. 입냄새와 잇몸 출혈 때문에 늘 고민하시던 분이었고 양치도 꼼꼼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속이 늘 텁텁하고 잇몸이 붓는 느낌이 사라지질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 후 조 씨가 진료실에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관 염증 수치가 높았다고 하더군요. 혹시 입안 염증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입속세균, 특히 치주염을 일으키는 균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균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균은 치주염 원인균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균은 심장 내막뿐 아니라 치매 환자의 뇌 조직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입안에서 시작된 염증이 심장이나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과학적 사실입니다. 여러 의학 저널과 건강 포털에서도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이 시작점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입속세균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며 심할 경우 혈전을 만들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입속이 지저분하다는 건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그 위험이 더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분비가 줄고 점막이 얇아지고 면역력까지 약해지기 때문이죠.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더 쉽게 증식하고 이는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잠자기 직전. 수면 중에는 침샘 활동이 거의 멈추면서 입안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 상태로 바로 물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 입속이 세균을 그대로 삼키는 셈이죠. 아침에 먼저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입속이 유해균을 씻어내어 위장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구강세균이 장내 미생물 균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죠. 밤 가글은 더욱 중요합니다. 침분비가 줄어드는 밤 시간 동안 입속은 건조해지고 그만큼 세균이 활동하기 쉬워집니다. 이때 소금물 가글을 해주면 야간 세균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가글을 입안에서만 휘 헹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살짝 젖히고 아소리를 내며 목구멍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3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글 후에는 최소 2030분 정도 물이나 음료를 삼가야 소금물의 효과가 오래 유지됩니다. 가글은 단순한 구강 청결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 면역 시스템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실제로 하루 2번이 가글만으로 입냄새가 사라지고 잇몸 출혈이 멈췄으며 감기나 비염 증상이 줄었다는 환자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80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많았고 이제는 병원에 오시는 횟수 자체가 줄었다고 말씀하시곤 하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은 증상을 멈추게 하지만 가글은 원인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구강청결제가 있지만 그중 다수는 알코올이나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 장기 사용 시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물은 자연 그대로의 성분이고 부작용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비용 부담도 거의 없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입안은 우리 건강을 비추는 창입니다. 그 작은 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결국 뇌를 지키고 심장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가글이 내일의 병을 막는다면 오늘 이 순간 따뜻한 물 한 모금으로 시작하는 그 습관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일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진료실에서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각을 하는데 별 효과를 못 보겠어요. 이럴 때 저는 반드시 사용법부터 점검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방법으로 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65세 박명자 씨는 입냄새와 잇몸 통증 때문에 오랜 기간 고민하신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아 매일 소금물 가글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증상은 그대로였죠. 제가 여쭤보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찬물에 굵은 소금을 한 스푼 넣어서 아침 저녁으로 헹궈요. 너무 짜서 금방 뱉긴 해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좋다는 것도 잘못하면 효과가 없고 심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예였기 때문이죠.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농도와 온도입니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해 입안이 마르고 잇몸이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침샘 기능이 약해져 있어 자극에 취약하죠. 반대로 소금이 너무 적으면 살균 효과가 떨어져 세균 억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찬물이나 뜨거운 물도 피해야 합니다.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절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농도는 미지근한 물 200ml 기준 소금 반 티스푼 정도입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을 정도로만 넣어야 하며 맛을 봤을 때 약간 짭짤하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단순히 입 안만 헹구고 끝내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목 깊숙이까지 도달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저 입안에서 몇 번 헹구고 바로 뱉어버린다면 실제로는 세균이 대부분이 남아있게 되죠. 가글을 할 땐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아소리를 내며 30초 이상 가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목감기나 인후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류는 가글 직후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가글 한 직후 바로 커피를 마시거나 찬물을 마시면 소금물이 만들어준 살균 효과와 점막 보호 기능이 그대로 쉽게 내려가 버립니다. 가글 후 최소 2030분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물로 양치를 대신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소금물은 살균과 산도 중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기를 제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사 후 칫솔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글을 덧붙이는 순서를 지켜야 진정한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김찬우 씨는 하루 3잔씩 커피를 즐기며 충치가 자주 생겨 걱정하셨던 분입니다. 칫솔질도 잘하셨지만 입안이 늘 끈적하고 충치가 자주 생겼죠. 이분께는 식후 30분 후에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섞은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달 후 치과에서 충치가 전혀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곤 크게 놀라셨습니다. 입이 훨씬 개운하고 커피 마신 후에도 끈적임이 덜해요.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제대로만 사용하면 건강한 습관이 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아무 효과도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글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하루 한번 자기 전 가글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 가글도 더 해보세요.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루틴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소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처럼 첨가물이 없는 소금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제소금도 가능하지만 요오드나 첨가물이 많은 제품은 점막 자극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는커녕 실망만 남게 되죠. 작은 습관이라도 제대로 쌓이면 5년, 10년 뒤 내 몸이 가장 먼저 고마움을 말해줄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간혹 왜 나는 그만큼 효과를 못 느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땐 저는 단순한 소금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증상에 맞는 조합 가글로 확장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초는 소금물, 여기에 아주 약간의 재료를 더하는 것만으로 예상 밖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소리 변화와 기침에 효과적인 조합 생강 소금물. 70세 박미아 어르신은 목소리가 자주 잠기고 조금만 말해도 목이 간질거려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겨울만 되면 기침이 반복되고 전화통화조차 어려울 만큼 신소리가 나곤 했죠. 손주와 대화할 때도
불편함이 많다고 하셔서 마음이 짠했는데요. 그분께 제가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소금물에 생강즙을 한 방울만 섞어보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어 인후 점막의 부종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신 박 어르신은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이 따끔한 것도 사라졌고 기침도 덜해요. 손주가 할머니 목소리 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단순한 조합 하나로 목소리와 가족 간의 소통까지 회복되는 사례를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건강은 단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충치 예방과 입속 산도 조절, 베이킹소다, 소금물. 입속이 자주 끈적이거나 단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겐 소금물 베이킹소다 조합을 추천합니다. 정재영 씨는 72세로 커피와 단 과자를 즐기시는데 6개월마다 충치가 생겨 늘 치과를 드나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입이 자꾸 시리고 충치가 늘어요. 이 나이에 단 걸 끊는 것도 너무 아쉬워요. 이 말씀에 저는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식사 후 30분쯤 뒤에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칼끝만큼 넣어 각을 해보세요.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 성분으로 산성화된 구강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정 씨는 2달 후 치과 검진에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번엔 충치가 하나도 없대요. 입도 덜 끈적이고 개운함이 오래가요. 이처럼 간단한 재료 하나만 더해도 입속 환경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특히 단 음식을 끊기 어려운 분들에겐 가장 실속 있는 예방법이 됩니다. 감기 초기와 면역력 저하 시 추천 프로폴리스 소금물. 환절기마다 감기 기운에 시달리던 74세 이정숙 씨는 감기약을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주 인후통과 심 목소리를 겪으셨습니다. 문제는 항상 좀 낫는가 싶으면 다시 아프다는 것. 증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회복도 느려지셨죠. 이번에는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더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천연 항균 성분으로 최근 면역력 강화, 항염 효과로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고 있는 천연 소재입니다. 이정숙 씨는 그 후로 환절기에도 목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젠 감기약 없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침도 덜하고 컨디션도 좋아요.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제 주치의는 소금물이에요. 그 말에 저도 함께 웃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자립감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모두 소금물 가글을 기본으로 한 약간의 응용입니다. 목이 약한 분에겐 생강, 충치가 고민이라면 베이킹소다, 면역력이 약한 분에겐 프로폴리스. 단, 이 모든 재료는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쓰면 오히려 자극이 되거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증상에 맞춰 아주 약간만 조합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나만을 위한 맞춤형 자연 처방이 되는 셈입니다. 병원을 피하는 것이 건강이 아닙니다.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는 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진짜 치료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물 조합들은 그 목적을 위한 작은 습관 중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좋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이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매번 물 데우고 소금 계량해서 타는 게 번거로워요. 외출 중에는 어떻게 가글 하나요? 이럴 때 저는 하나의 대안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생리식이염수를 활용한 가글입니다. 생리식이염수는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0.9% 농도의 인체와 동일한 염도의 소금물입니다. 별도로 농도를 맞출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무균 상태로 제조되어 위생적이라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생리식이염수가 다 같은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60대 김순자 어르신이 가글은 오히려 목이 따끔하다며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산 생리식염수로 했는데 더 자극적이더라고요. 자세히 확인해 보니 그 제품은 산업용 생리식이염수, 즉 의약 외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엔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어 눈이나 입처럼 점막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로는 부적합합니다. 생리식이염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약품 생리식염수,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 무균, 무보존재,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 가글, 눈세척 등 의약외품 또는 공산품 생리식염수, 마트나 인터넷에서 흔히 판매, 보존제 포함 가능, 렌즈 세척, 의료기구 세정 등 간접 사용용, 입안 가글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의약품으로 표기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라벨에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 혹은 보존제 없음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존제가 없는 제품은 한번 개봉하면 유통기한이 매우 짧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건요, 병마개를 따는 순간부터 하루 안에 써야 해요. 그 이상 두면 공기 중 세균이 들어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저는 혼자 사시는 분들 또는 자주 가글하지 않는 분들께는 소포장 제품을 권합니다. 요즘은 약국에서도 2030ml짜리 일회용 또는 12회용 생리식염수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외출이 잦은 분들, 출장이나 병문안이 잦은 분들께는 휴대용 생리식염수가 훌륭한 위생 습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로 가글할 때도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하루 이에 아침 기상 직후 자기 전 가글 시간 30초 이상, 목까지 닿도록 고개를 뒤로 젖혀 가글, 가글 후 2030분은 물이나 음료 마시지 않기. 이 정도만 지켜도 일반 소금물 가글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입안은 하루에도 수십 번 세균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이 문을 하루 2번만 닦아주는 것으로 감기와 염증을 막고 수십만 원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으실까요? 생리식염수 가글은 소금물 가글을 일상화하기 위한 좋은 징검다리입니다. 매번 타서 쓰는 게 번거롭거나 정확한 농도 조절이 어려운 분들, 가족 중 위생에 예민한 분들, 혹은 휴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에겐 생리식염수 가글이 오히려 더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 의약품 표시 확인 하루 내 사용. 이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습관은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가 5년, 10년 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